단독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영업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취재기자 발상해전 저는 한대건이고요. 자, 토요일 경마 한대건 음담 해설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경주리 1700m제 구경주 출발합니다. 안쪽 말들이 초반 강세. 구경주입니다. 유공한 스트롱 러너가 50kg 중량인데 이 마필은 강단이 있어요. 유공한 또 기블레이드가 원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9번을 넣고 두번다 도끼블레이드를 앞세고 6번, 6번. 경주리 1400m제 8경주 TCK 트로피 8경주가 되겠습니다. 3호가 데디글로리가 이만큼 충막가입니다. 뛰는 모습을 보면 선유권에서 차분한 전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3번을 놓고 1번, 4번 역전의 성공. 3번다 데디글로리. 경주고리 1800m 1등급 경주인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너무만 썬라이팅이죠. 뭐 1등급에 승급을 해서도 이 정도였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뭐 울트라 로켓이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은데 따라가는 전개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10줄 놓고 5번 썬라이팅은 2위로 12번, 5번, 7번. 영상은 보셨고 괜찮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고 너무 잘해갖고 잘난 체를 좀 하고 싶은데 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냥 나쁘지 않은 주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총 17개의 적중이 나왔고요. 그 중에 9개가 메인 승부처로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랑을 더 많이 하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한테 광고 효과가 있는데 제가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요. 오늘 좀 개인적인 일이 좀 생겨서 컨디션이 꽝입니다. 그래도 뭐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이 자리에 앉았고 방송을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찍어야겠죠. 이게 좀 안 좋아 방송은. 내가 좀 안 좋으면 하루 정도는 좀 쉬고 해야 되는데 나한테 의무같이 돼버려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잘했으니까 이번 주엔 더 잘할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제 경마가 그렇습니까? 정말 잠 안 자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더 잘하고 싶죠. 지난주에 곧 잘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더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2배의 기쁨을 드리고 싶은데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편성도 상당히 만만치 않고 오늘 취재를 들어갔다 왔는데 뭐 내용적인 부분도 내용은 다 나쁘지 않아요. 항상 뭐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대로 안 들어와서 그렇죠. 어쨌든 간에 준비한 만큼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고 사람인데 지난주에 잘했으니까 이번 주에 또 괜찮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뭐 지난주에 잘했으니까 이번 주에도 한대건이 잘할 거야 라고 그렇게 너무 확신을 가지고 저를 찾지는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성과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개같이 광고를 하니까 내가 매출이 안 오나 봐. 근데 그게 뭐 사실 아닌가? 뭐 한 주 잘했다고 뭐 기고만장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그거 보고 또 현혹? 예상가 새끼들이 전부 다 개새끼들이다. 내 돈 빨아먹는 하마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만큼이라도 그렇게 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요.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분이 없다. 나아지겠지 뭐.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닥친 일도 잘 해결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도 모두 다 잘 해결이 되고 저 역시 잘 해결이 돼서 기분 좋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또 앉아있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 뭐 맨날 즐거운 일만 있겠어. 괴로운 일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자, 한대건의 승부처 공지해 드리고요. 자, 2, 5, 7, 10, 11 5개예요. 2, 5, 7, 11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영만 2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 음대패더블 방송의 첫 번째 코너입니다. 한대건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벚꽃 흩날리는 마사회에 들어가서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좋은 내용 전해드리도록 말까지 계속 보이네. 짜증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한대건의 직접 만나와서 코너 출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직접 만나본 권호는 박태종 기수. 뭐 다 아시죠? 이름만 대도 뭐 경마 좀 했다는 사람들은 박태종 기수를 모를 일은 없죠. 지난주였었나요? 네. 김규배 기수 4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규배 형이 40년 동안 말을 탔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대기록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기수협회에 들어가면 규배 형이 지금 부상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 정정해요. 규배 형한테 좀 누가 될 수 있는데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체격 조건이 젊은 사람 못지않게 계속 웨이트도 하시니까 보기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뭐 김규배 기수가 계속 성적을 내는 기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또 아예 수득 상금이 없지도 않아요. 젠터니 같은 경우는 뭐 입상도 하고 간혹가다 우승도 하고 하시기 때문에 뭐 자기가 여러 개 되는 동안은 계속 말을 타신다고 하니까 그런 상징적인 존재는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종 기수가 이제 그 뒤를 잇고 있죠. 뭐 기수 차이는 많이 나고 4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000승에 빛나는 뭐 지난주에 1500승 박태종 문세영 기수가 했다고 행사도 했는데 2000승에 빛나는 기수고 예전에 뭐 지금은 문세영 없으면 경마 못한다고 하지만 예전에는 박태종 없으면 경마 못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기수입니다. 저는 지금도 태종이 형은 대단한 기수라고 봅니다. 아직도 이렇게 체력을 유지하시는 걸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종이 형과 얘기했던 박태종 기수가 얘기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경기에 출전한 마필이에요. 10번마 플라잉 조이. 첫 번째 만나본 마필입니다. 아마도 태종이 형이 이거는 처음 타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때도 자기가 조교를 해보니까 자꾸 이제 말이 좀 삐진다고 해요. 조교 때. 그래서 원래 그랬었냐고 물어보는데 원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 경주력을 보면은 그래도 좀 경주력이 좀 살아나서 뭐 선행도 간다든가 아니면 따라가서 끝끝내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뭐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대건이라는 예상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여력이 없었죠. 지난번에 단독선에 나가서 결국은 강력한 출발했던 선 오브 썬더와 함께 입상권의 자리를 지켜냈지만 상대가 먼저 약했었고요. 역시나 아직까지는 국산마 5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 우승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걸 보면 17전 동안에 3번에 입상을 한 것을만 봐도 마필이 결정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죠. 뭐 따라가는 전개도 안 되는 마필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박태종 기수는 좀 따라가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태는 괜찮다고 하니까 약간 삐지는 감은 있지만 상태가 나쁘지는 않다고 하니까 경쟁력은 있다고 보는데 뭐 잠시 후에 제가 본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크게 믿음감을 주는 마필은 아니에요. 심승태 조교사는 제가 오늘 심승태 조교사도 만나봤거든요. 말은 더 나아졌다고 해요. 지난번보다 심승태 조교사가 봤을 때는 플라잉 조이란 마필이 더 나아졌다고 하니까 뭐 그건 조교사의 생각이고요. 그 플라잉 조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최근에 그래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3번마, 10번마 플라잉 조이가 과연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한대건의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그렇게 아주 경쟁력이 뛰어나서 뭐 충막감이다 이런 말씀까지는 사실 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 나왔던 3번 플라잉, 10번마 플라잉, 상경주의 10번마 플라잉 조이 아예 무신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만나는 마필은 5경주에 출전해요. 9번마 서울퀸입니다. 참 별거 없죠. 42전 동안에 4번의 우승과 1번의 입상.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고 등급은 아직도 국산 4등급. 보여줄 게 더 이상 없죠. 상태는 괜찮답니다. 박태종 기수의 얘기를 그대로 옮긴다면 상태는 괜찮아. 뭐 한 발 써야지. 그 추입형의 각질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그래도 걸음이 좀 살아나 있다 보니까 한 발을 쓰는 건데 이마필도 뭐 반시반이죠. 이미 보여줄 건 다 보여줬기 때문에 레이스가 상당히 좀 잘 풀려되지 않나. 컨디션 자체만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복승식만 경마가 있는 게 아니라 3복승도 있고 3상승도 있는 거니까 뭐 서울키는 한번 상대가 괜찮다는 점에서는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관심 가져볼만 할 것 같아요. 이 5경주가 한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뭐 제 메인 승부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안 될 건 없다고 봐요. 저도 판단하러 본다면 잠시 후에 본대상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만나는 마필은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죠. 10경주에 출전하는 2번마 황금비상.
항상 이제 꾸역꾸역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6세의 마필이에요. 지금 이제 2등급에 올라와서 계속 착순권을 맴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하위군보다는 좀 더 편성이 빡세졌고요. 경주력은 보이긴 하지만은 참고 있다가 딱 한 발이 제대로 통해야지만 뭐 입상권이나 순위권을 도전해 볼 수 있는 마필이지 않나.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고요. 지금의 현재의 상태도 그 유지를 하는 단계이지, 황금비상이 뭐 이전에 뛰었던 경주력에서 급성장을 한다든가 갑작스러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레이스의 전개가 좀 잘 풀려서 한 발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박태정 기수의 표현이니까, 뭐 황금비상을 노리셨던 분들도 이 마필은 사실 이미 전력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2등급에서도 정말 레이스가 좀 어떤 잘 풀리는 레이스, 그래야지만 입상권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맹목적인 맹심보다는 경주의 흐름을 조금 더 당일날 뭐 주로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마들의 면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상태는 그냥 무난하고요. 지난번 경주 못지않게 올라오는 끝걸음은 한 발은, 참고 한 발은 여전히 나온다고 하네요. 자, 오늘 박태정 기수를 만나봤고요. 세 마리의 아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경주 주장한 10번마 플라잉 조이, 5경주 고마 서울퀸, 그리고 10경주 이원마 황금비상 말씀드렸으니까 현장에서 한번 잘 체크해 보셨다가 제 승부처에 출전하는 아필들이에요. 참고하셔서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배팅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동안에 직접 만나봐서 코너는 여기서 정리하겠고요. 본 예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마 1경주입니다. 경주리 1300 1등원의 아필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 것 같네요. 사실 제가 이 녹화를 하기 오기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고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녹화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렇게 좀 사람이 막 의기소침해 있으면 할 말도 잘 안 나오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약속을 한 거니까 방송은 찍고 있습니다. 조금 방송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저 새끼가 뭐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할 만은 다 할 테니까 잘 체크하셨다가 현장에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1경주입니다. 12번의 아필이 출전했고, 내용상으로 가장 좋은 마필은 6번마 플라워 로드예요. 사실 이 마필은 지난 3월 30일 날 어느 정도 인기를 끌었었죠. 그 당시에는 제가 잘라드렸고, 이 서울매직이라는 마필과 이 위너크라운이 들어오면서 조금 아쉬운 경주의 내용이 아니었었나, 플라워 로드가. 경주력 자체가 아주 좋았던 마필은 아닙니다. 뭐 선행을 아주 편하게 가야지만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 선행권 가담에서는 좀 밋밋한 걸음을 보여줬는데, 조기를 마친 정정의 기수는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정정의 기수를 만나봤을 때도 내용적으로 상당히 좋았었고요. 지금까지 뛰어온 걸음만 놓고 본다면은 과연 이걸 믿을 수 있을까라는 게 한동훈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조건은 나쁘지 않아요. 단독 선언을 갈 수 있고, 다른 빠른 마필들이 전혀 눈에 띄고 있지 않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뭐 이번만 최강 다이아 정도가 빠르지, 이번 플라워로드가 맘만 먹으면 컨디션도 좋은데 선행을 못 나설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경주의 조건은 나쁘지 않고요. 보여준 걸음만을 놓고 본다면 조금 미심쩍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0번은 호프 킹덤이 충막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경주 때 플러스 17kg가 쪘어요. 그리고 이게 2월 23일 날 김옥성 기수가 이 마필에 입상을 할 때 당시에 너무 잘 뛰니까 재결실에서 김옥성 기수를 불렀죠. 너무 잘 뛰니까. 그럴 때가 부릅니다. 물어보죠. 어떻게 하다 잘 뛴 거야? 그랬더니 맨날 바닥에 좀 누워 있다가 뛰다 보니 마필이 좀 걸음이 좀 늦게 올라오는 것 같아서 조금은 서둘러서 경주를 임했더니 끝걸음이 제대로 나와준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입상을 하면서 고배당을 터뜨렸고요. 3월 24일 날 당일날 뭐 아주 뭐 대단한 인기 마필은 아니었었지만 나름대로는 경주력이 올라갔다고 봤기 때문에 많이 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체중은 약간 17kg 정도가 쪄서 나왔었고요. 중위권에 이제 가담을 시켰는데 좀 진로가 좀 막혔죠. 코너를 들어 나오다 진로가 막히면서 끝거는 발휘를 못하고 둔한 모습으로 걸음을 발휘하지를 못했습니다. 썩 좋았던 그림은 아니었고요.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뒷심이 더 나오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복형의 앞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데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긴짝이
문세영이에요. 예,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다는 건 그만큼 이마필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뽑아내겠다는 거와 다름없습니다. 또 문세영 기수가 좀 안 좋았던 마필을 승부를 할 때의 패턴을 보면 이것도 문세영 기수의 능력이죠. 좀 발주가 느린 마필은 항상 선유권에 가담을 시켜놓다든가 아니면 아예 선행을 가버린다든가 이렇게 경주의 흐름을 완전히 파악을 하고 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문세영 기수는 호프킹덤을 이렇게 늘어져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경주 어떻게든 중소를 발휘해서 좀 더 선두권과 거리차를 줄여놓을 거기 때문에 승부 의지라든가 아니면 적절한 편성 상대마들의 전력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세영이라는 승부 기수가 기승한 상태라는 점도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호프킹덤이라는 마필이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과는 다르게 조금 더 선두권에서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경주의 조건이라는 점에서는 이 마필이 충막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9번 청감재패는 인기마로 안 팔렸던 적이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최근 두 번의 용주가 휴양 갔다 오고 주기가 길어지면서 상당히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었는데 이 도입된 당시에 상당히 많이 기대를 했던 마필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실전에서는 고개도 좀 높고 좀 낭창거리고 뛰다 보니까는 경주 성적이 안 나왔었고요. 경주의 편성은 상당히 좋아요. 6번이 선행을 갈 수도 있지만은 청담재패가 순발력에서는 밀리지 않죠. 이게 선행을 가버릴 여지도 있어서 1300m가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죠. 하지만 보여준 걸음만 놓고 본다면은 청담재패의 능력이 너무 고개가 높다 보니까 덜미가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또다시 인기는 끌겠지만 크게 믿음은 안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최강다이아는 유승환 기수는 약간 폭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좀 제어하다 보면 마필이 지푸려지치는 그런 맛이 있다 보니까 성적이 이런 건데 편성은 약하고 안쪽에서 조금 더 선두권에 가담을 해서 끄는 마필을 좀 다듬기만 한다면은 안 될 만한 편성은 아니고요. 10번 로얄스 마틴은 지난번에 약간 버티는 모습을 보였지만 선행을 갔을 때 조금 더 나은 마필이고 선두권에 가담을 하지만 지구력이 항상 매끄럽지 못했던 마필이라서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1경주는 10번과 6번이 아마 최저배당일 것 같아요. 근데 내용적으로 본다면 10번, 6번 한 방입니다. 이거는 6번은 플라워 로드가 조교 때 모습이 상당히 좋다는 정대기 씨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10번, 6번 한 방이 우선적인 막권이 될 수 있고요. 2번, 9번, 12번이 대한 막권인데 10번을 놓고 어떤 나편을 가지고 가고 어떤 나편을 버릴 것인지 현장에서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는 6번, 10번, 10번, 6번을 기본적인 막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경만 2경주 넘어갑니다. 12번의 앞에도 추천했고요. 자, 한대간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어떤 나표를 섞고 승부를 할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게 하는 경주죠. 1번, 2번, 3번, 6번, 9번. 이 5마리 안에서 어느 정도 윤곽은 좀 드러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덜덜하게 팔리는 마필이 3번 킹 오브 이글이 아닐까. 제가 말씀드린 5마리 제외하고, 이 마필은 제가 할 말이 많죠. 지난 3월 2일 날 2착을 될 때에도 약체 편성해서 주행이 매끄럽지를 못했어요. 정구간 안으로 기점 때문에 주행 재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3월 22일 날 주행 재검을 받았고, 주행 나올 때는 무리하고 뛰지 않으니까 기대는 모습은 심하지 않았었고요. 3월 30일 날 다시 한번 기대를 했는데, 이날부터 구각 자급판과 제가를 바꾸고 나오죠. 그래서 기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시영 조교사 입장에서는 좀 더 보완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전혀 소용이 없죠. 마필이 계속 기대고 주행이 매끄럽지 못하고 결국은 너무 안쪽으로 기대다 보니까 탄력 자체도 안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에는 혀끈을 묶었어요. 혀를 또 묶고 나오는데 계속 이 악벽에 대한 교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 경주 때의 그 똥말 편성에서 1분 24초대로 입상할 때의 모습만 기억하시고 이걸 또 배팅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러한 주행 악벽이 있는 마필들은요 항상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마필을 배팅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한 번 더 곱씹어 보시고 제 말을, 이번 경주가 아마 이 마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혀끈을 묶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 다음 경주 때 한번 늘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려드릴 마필은 1번, 2번, 3번, 6번, 9번인데 나름대로 다들 내용은 있어요. 뭐 그 중에서 제가 좀 심도 있게 물어본 마필도 있고 능력들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뭐 늑발하는 놈, 폭주했던 놈, 아니면 전기가 꼬였던 놈. 이번만 뉴 패러다임이라는 마필이 문세영 기수 등짝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 여지가 있지만 전 이 마필은 충마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조재르 교수가 선행까지 가고서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편성이 강했다고 볼 수도 없는 편성에서 이렇게 쥐어짜고 겨우 입사권을 지켜냈다고 한다면 저는 글쎄요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요. 그래서 이런 나피들이 문세영이라는 어떤 네임밸류 때문에 조금 더 굉장히 강력한 충마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승부를 하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설경마 이 경주는요. 한대가 첫 번째 메인 승부처예요. 이번만 뉴 패러다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가장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뭐 뉴 패러다임이 너무 좋은 상태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이번 뉴 패러다임보다는 충마로 나야 될 마필은 따로 있다. 이게 이 경주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한대가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3경주 넘어갑니다. 한달에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던 10번 플라잉 조이도 뭐 경쟁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충마로 놓기에는 찝찝한 부분이 있고 안쪽 1번 갤럭시 피스는 그냥 지울게요. 이 마필은 뭐 지난번에 선입권 전개를 하면서 뭐 걸음을 보이면서 우승을 하기는 했지만 편성 자체가 너무 약하지 않았었나. 그리고 게이트의 여건은 좋다고 하는데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다른 마필들이 그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과연 얼마만큼 버틸 수 있을까. 또 1700을 도전한다는 것은 왜 그런지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갤럭시 피스가 뭐 아주 여유를 보였던 마필도 아니고 적절한 편성에서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승급전이고 경주가 늘렸다는 것은 이 선행을 가도 다른 마필들에게 좀 덜미가 잡힐 여지가 있다?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번 낭만스타가 충마감이죠. 뭐 솔직히 능력만은 아닙니다. 이 마필도 맨날 꾸역꾸역 뛰었던 마필이고요. 제가 농담으로 그래요. 뭐 다른 기수들이 열심히 악병마라든가 부진했던 마필을 걸음 살려놓으면 결국 우승을 따먹는 기수는 문세영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드려요.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프로의 세계에서 내 말이 반드시 이번 경주에 우승을 해야 돼요. 마주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니면 우승 상금도 벌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당연히 조교사의 입장에서는 안정감 있는 기술을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에 있는 기술 몇 안 되는 기술 중에 문세영 기술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교사가 문세영 기술을 컨택을 해서 말에 태울 수 있는 그것도 조교사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러브콜을 많이 받는 문세영 기수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문세영을 태우고 싶죠. 내 말이 조금 부족하면 문세영이라면 좀 해결해주지 않을까? 내 말이 좀 나아졌으면 야 문세영이가 이번에 타면 항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욕심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니까. 이 프로의 세계에서 제가 농담 삼아서 꼭 애들이 다른 기술이 고생고생해서 만들면 문세영이 따먹는다. 이건 어디까지나 반농담이고요. 프로의 세계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좀 더 능력이 있고 안정감을 주는 기수에게 당연히 내 말의 컨디션까지 좋다면 기승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아닌가. 자, 지난번에 이번만 낭만스타는 문세영 기수가 정말 잘 탔죠. 뭐 기록상으로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지만 낭만스타는 지속적으로 다른 기수들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추위권에서 한 발을 쓰는 모습이었었는데 문세영 기수는 그렇게 타지 않았죠. 중간에 끌어올려서 선유권에 가담을 시키고 결국은 당일날 인기 1위만했던 델타 브라더를 낭만스타가 인기도에서 뒤집어 놓으면서 결국 우승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아마 문세영 기수의 능력이 아니었을까. 부담량 57km에서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죠. 낭만스타가 뭐 아예 쌍다가리로 올 거야 이런 말씀은 좀 못 드리겠지만 어차피 경주의 조건이 얘만 부담량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플라잉 조이도 올라가고 뭐 불의 문곡도 감량 기술을 개성을 했고 뭐 다른 마필들도 하나같이 능력 있는 경주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수의 능력을 믿고 57kg를 하더라도 낭만스타를 빨리 승급을 시키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사실 제 마음속의 충격감은 이 3화 심장의 고동이에요. 이 심장의 고동이 지난번에 제 승부처에서 우승을 차지할 때 러닝 복수만 아니었다면 저희가 뭐 한구를 하는 거였는데 드림스까지 무난했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았었고요. 내가 적중을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난다. 적중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심장의 고동은 이역 기술을 만나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 4코너에서 약간 마필이 외곽으로 나가려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에 들어온다면 제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은 어린 마필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역 기수가 조교 때 느낀 감정을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버릇은 있는 거예요. 경주거리는 1700으로 늘렸고 센 말은 없으니까 또 부단련도 아직까지는 56kg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길못했던 짐. 또 맘만 먹으면 여기서는 선행입니다. 뭐 갤럭시 피스가 있긴 하지만 심장의 고동이 발주만 제대로 끊고 나와준다면 선행까지도 한번 누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스타라는 마필이 기술발은 있지만 한번 심장의 고동도 검증은 필요합니다. 승급 전에 1700이라는 거리 때문에 검증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걸음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플라잉 조이는 아까 제가 직접 만나서 코너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고 실명 불후의 명곡은 지난번에도 좋았죠. 예,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해보고 나서 말이 상당히 좋다고 이런 느낌을 얘기해줬었는데 자 기수를 바꿨어요. 김덕현 기수에서 뭐 상대방 아필들이 잘 뛰었기 때문에 불후의 명곡이 못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항상 그래 왔던 게 마필입니다. 뭔가 이렇게 결정력이 더 있는 것 같았지만은 조금은 부족했고 또 마방을 이적해서 구조에 와서 그나마 좀 상금벌이를 하는 건데 최근의 컨디션은 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필도 뭐 김덕현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김덕현 기수 만나봐도 마필 상태는 여전히 좋다고 해요. 근데 워낙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좋은 상태에서도 깨지는 거예요. 경마가 다 그렇듯이. 자 그래서 이번 상경주는 2번과 4번 중에서 충만을 선정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10번, 11번, 1번 이 세 마필인데 1번과 갤럭시 피스는 조금 더 뒤로 제껴놓고 10번과 11번만 안고 간다면은 적중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충마 싸움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주로의 여파라든가 주로가 좀 가볍다든가 이런 것까지 한번 염두에 두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인기권의 아필들이긴 하지만 부진마 경주예요. 이 아필들이 깨져도 할 말은 없는데 내용이라든가 컨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쉽게 깨지는 그림은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서금은 4경주로 넘어갑니다. 10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일단은 뭐 충막감으로 팔면 블랙파티가 팔리는데 이게 승급전이에요. 뭐 발주 기탈이 빨라진 모습으로 선행을 주도했고 뭐 또 그만큼의 경주력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블레이스톰이라는 마필이 당일날 이 마필을 넘어가면서 결국은 중간에 또 강탈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이겨냈어요. 상대가 워낙에 없었죠. 뭐 블랙파티하는 마필이 뭐 상대가 강자가 있었다면 조금은 더 높게 평가를 하겠는데 너무 약체 틈에서 이겼다는 부분이 조금은 불안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난번에 선행, 뭐 물론 선행만은 아니지만 사실 선의권에 따라가서 걸음을 보였던 건 지난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넘어가서 그걸 또 넘어갔기 때문에 못 뛰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마필이 여러분들이 뭐 나는 문세영이를 믿고 충만을 놓겠다 하면 저는 뭐 크게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좀 검증의 무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승급전에서는 그런 느낌은 좀 있고요. 이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2번마 트라이 사운더예요. 지난 2월 24일 날 선입권에서 한 발을 딱 썼고요. 뭐 워낙에 부진마들 편성이었기 때문에 잘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덕분에 3월 24일 날 인기만으로 팔린 거예요. 근데 이마필이 뭐 발주도 매끄럽지 못했었고 중간에 끌어올려 봤었는데 결승선 직선주로 한 150m 지점에서 채찍을 놓쳐요. 그러니까 채찍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밀어주면 걸음은 보이거든요. 편성이 약해서 올라오는 거는 파괴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채찍이 있었다면 그래도 3차 이상의 성적은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연만 놓고 본다면 이번 트라이 선더는 반드시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3번 루미네스도 지난 3월 9일 경주 이후에 5일간의 골마겜이 있죠. 뭐 질병 때문에 말이 안 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당일날 이 문세영 기수가 재결실 가서 한 얘기는 좀 다릅니다.
워낙에 이 마필이 발바꿈이, 그러니까 계속 오른발로 뛰다가 기수가 사인을 주면 왼발로 바꿔서 왼발을 주로 해서 뜁니다. 이게 힘의 안배를 해서 이 경주력을 늘리는 발바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발바꿈이 잘 안 되는 마필들이 성적이 좀 잘 안 나오고 기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루미네스도 조교 때부터 좀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조교 때 그 발바꿈에 대해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고 나름대로 순치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전에서 또다시 발바꿈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겁니다. 문세현 기수의 판단이었었고요. 문세현 기수가 지난번에 그렇게 탔던 마필이고 이번에는 블랙파티를 문세현 기수가 탔고 이번엔 김용건 기수예요. 김용건 기수가 이 마필 선입권에서 끌어낸 경주력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당일날 다리를 안 바꿨던 것이 이 골마겜의 여파가 아니었을까. 자기가 다리가 불편하면 아니 바꾸려면 바꾸겠어. 안 바꾸지. 근데 골마겜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는 정상적인 컨디션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루미네스도 견연이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3번 볼드나이너는 강급이 됐고요. 뭐 워낙에 참고 있다가 딱 한 발을 쓰는 유형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하위공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상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고 5번 베스트메이드가 뭐 꾸역꾸역 올라와서 매번 3차를 하는 마필인데 매번 힘이 좀 남아요. 선두권이 혹시나 무너진다면 5번 베스트메이드 같은 마필들이 조금 더 이변을 염출해 볼 수 있다. 자, 1번 촘리아는 게이트 안쪽 조건에 정평수 기수인데 뭐 평수형이 말을 뭐 잘 타는 기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꾸준하게 뛰기는 합니다. 근데 게이트가 안쪽이 뭐 결코 좋을 수만은 없는 기복형이기 때문에 기수발로 본다면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 설마 4경주는요 3번, 8번, 3번을 인정하셔도 돼요. 하지만 사연만 놓고 본다면은 이마 트라이 썬더가 능력만은 아니지만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어떻게 엮어 나가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8번 블랙파티 쪽보다는 3번 루미네스에게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2번, 3번, 8번 그리고 복병으로서는 4번, 5번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배팅 조절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5경기로 넘어갑니다. 한다는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마피들이 출전을 했는데 기복형이죠. 네, 능력을 보여줬던 마피들이라고 볼 수 없고 약간은 한계성. 네. 그러니까 뭐 승급한 마필도 있고 뭐 최근에 좀 더 나아진 마필도 있고 또 실전 경험이 적은 마필들이라서 앞으로는 더 뛰어주겠지라는 기대감이 있는 마필도 있고요. 그런데 이 편성에서는 와주겠지. 그리고 또 지난번 경주 때의 인기마로 팔렸지만은 만나본 기수는 당일날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컨디션에서 이번에는 컨디션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인기권의 마필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조합을 상당히 많이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경기에 주목하고 있는 마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만나본 기수가 마필의 컨디션은 별로래요. 근데 꼭 누려보고 싶은 마필 한 마리가 있어요. 꼭 기수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우승하는 건 아니고요. 기수가 나쁘다고 해서 반드시 우승에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주마의 능력이라든가 편성을 보지 않으면 맹목적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죠. 편성을 보지 않고 내 말의 상태만 먹고 봤을 땐 좋지만 편성은 무지하게 강해서 좋은 상태에서 깨지는 말들 많아요. 거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거죠. 제가 직접 기수나 조교사들을 만나서 듣고 왔던 얘기 그리고 이 마피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분석하고 결정하는 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라고 한대건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대건이는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한대건 명확한 분석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한대건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후회 없는 승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들 현장에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두 번째 메인 승부처 5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6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뭐 눈에 보이는 마필도 있고 오히려 복병이 좀 많아요. 이거. 일단은 3번 님의 향기 지난 곡상 5등급에서 승급을 했고요. 3번 금성환계도 5등급에서 승급을 했습니다.
아마 당일날 3번, 4번이 최대 배당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언디비티피도 뭐 나름대로 배당을 깎아 먹을 것 같고요. 3번, 4번, 7번 네, 3마리가 좀 팔려줄 것 같아요. 3번 님의향기는 지난번에 선행을 추구하려고 했다가 좀 약간의 경합성으로 나갔죠. 버키풀 골드가 중간에 넘어서면서 님의향기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님의향기가 이전의 경주력을 보면 선행을 나가서도 혼자 안 좋을 때 무너졌고 반대의 선행을 나가야지만 띄워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직전에 완전히 달랐죠. 선행을 실패하고 선행까지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직선주로해서 버키풀 골드를 잡아내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정도로 걸음이 나쁘지 않았고 승급전인데 마이너스 2.5kg 감량이 있어요. 또 지난번엔 1300, 이번엔 1200. 안쪽에서 선행을 추구해 볼 수 있는 경주의 편성이라는 점에서는 역시나 무시할 수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번에 선두권이 상당히 좀 올망조망하게 많이 모여 있어요. 박치기가 좀 될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사마 금성환제가 그 키를 주고 있죠. 데뷔한 이후에 지금 2번의 우승과 1번의 입상이에요. 근데 매경주 뭐 여력이 많았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임기현 기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여력이 많게 이기지 않더라 말이. 딱 이기는 만큼만 이기고 항상 좀 짜내서 우승을 하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임기현 기수의 입장에서는 아직은 조금 어린 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필이 그렇게 아주 시원하게 이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겨주는 걸 보면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아직도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느냐. 비록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컨디션 자체만 놓고 본다면 경쟁력이 없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뭐 금성황제가 정말 대단한 마필이 돼서 매경주 막 대단한 마필들을 다 까부시면서 난 이런 마필이야. 이러한 모습은 사실 못 보여주고 있지만 쥐어짠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주는 마필이 있거든요. 상장을 하고 여력 없어도 이 삼마 금성황제가 딱 그 짝인 것 같아요. 이번에 1200m를 도전을 하는데 거리가 늘어났다는 부분도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고요. 또 선행을 실패할 여지가 많아서 선행을 경합을 한다든가 실패해버려서 끌리면 의외로 삼마 금성황제가 조금은 마음적으로는 좀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마필 자체가 따라간 전개가 안 됐던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하겠고 6번은 더프리마는 지난번 외곽에서 선행 자체를 나서지 못하면서 경주를 만쳤고요. 그래도 끝걸음을 보여준 걸 보면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행 싸움인데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여지고 더프리마는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3번과 4번의 경합 속에서 이 경합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가성 선행은 항상 막판의 결승선 전방에서 그 역효과를 나타내죠. 너무 무리한 선행을 하면 끝걸음이 안 나오니까. 이초영 기술은 마필의 상태 좋다고 해요. 더프리마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전개적으로 원래 이 편성에 쓰려고 했던 것도 아닌 것 같고 사이버 있는 편성이었었는데 왜 여기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빠른 마필들이 안쪽에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요소가 좀 있습니다. 말은 좋다고 하더라도 실물 언비피티드도 마찬가지죠. 뭐 문세영 기수가 타고 지난번에 인기 많아 팔리고 깨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창고 한 발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창고 한 발이 꼭 어떤 일정 구간만 이렇게 딱 띄워주는 모습이라서 그 구간이 통하면은 우승이나 입상을 하는데 그렇게 뛰다가 약간 무뎌져요. 그러니까 이 뛸 수 있는 구간이 좀 정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세영 기수가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개피 봤죠. 그래서 그 구간을 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문세영 기수. 이마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힘을 쓰는구나. 뭐 타봤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딱 잘 활용한다면 뭐 입상권 도전도 가능한 마필이고 또다시 전개가 꼬여서 원하는 대로 그 뛸 수 있는 구간이 길어져 버린다면 못 뛰겠죠. 성적을 못 낼 수 있는데 그거는 어차피 뭐 게이트 열리고 뛰어봐야지 하는 사실이라서 그래서 이마필을 충만을 못 놓겠는 거예요. 공화 빅선더도 지난 혼합 4등급 경주에서 의외로 끈끈한 걸음을 보여서 공백기 이후에 나아진 모습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영국 기수로 불러드린 것 같아요.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실버 금화선더는 나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확연하지가 않다는 게 단점이죠. 마필은 분명히 좋아졌고요. 이어마 한양공주도 지난번에 1700을 외곽 게이트를 뛰다 보니까 제어하고 한 발을 노렸던 것 같아요.
뭐 기본적인 순발력이 없는 마필이 아니죠. 또 최근에 조교 때에 이 마필을 조교했던 기수들은 하나같이 한양의 공주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 경조를 1700에서 1200으로 줄였고 게이트 조건이 안쪽이라고 한다면 한양공주의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변화를 추구해볼 만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배당권에서는 이번 한양공주까지도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마감은 3번 이매한기예요. 도전한 마필이 많이 있죠. 2번, 4번, 6번, 7번, 9번. 뭐 다 안고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다 안고 가지 못할 것 같고요. 현장에서 좀 더 압축된 마번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마필들은 불안 요소가 있어요. 자, 그 불안 요소를 기승자가 얼마만큼 해결해낼 수 있느냐. 이거는 어차피 등짝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현장 컨디션이라든가 당일날 주로 뭐 날씨 여러 가지 여파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현장에서 한번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님의한기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설금화 7경주로 넘어갑니다.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을 했는데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기 마필인데 골마겸이 있어요. 근데 그 골마겸으로 베스트는 아닌데 베스트가 아니어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마필이 있고 제가 계속 노려왔는데 계속 바닥을 기고 있어요. 근데 이 마필은 조만간에 한번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그게 그 경주가 이번 경주가 될 여지도 있고 압도적인 인기마예요. 압도적인 1위나 2위예요. 압도적인 인기 1위나 2위인데 그 인기 1위나 2위에 걸맞는 활약을 벌일 수 없다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저배당으로 팔릴 것 같아요. 그 마필이. 그 중에 한 마리는 좀 제외를 하고 한정으로 공략해볼 만한 이유가 있다. 왜 그 마필이 안 되는 거고 왜 그 마필을 잘라내야 되는지 배당판에서는 깜빡깜빡거리니까 여러분들이 저 한대건이 저 새끼만을 믿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팔립니다. 하지만 한대건이 판단한 경주의 분석과 한대건이 알고 있는 그 마필의 능력으로는 결코 이번 경주 입상이나 우승을 낙관할 수 없다. 아예 밀리면 아예 성적이 안 나오면 3차 안에도 못할 수 있습니다. 노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최저배당 때리는 경주 아니고 분명히 환수의 가치가 있는 경주입니다. 설금화 7경주 한대건의 세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금화 8경주로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있는데 조금 찝찝하긴 하네요. 내용적으로 나쁘지 않은 마필은 4번 말리부 진저예요. 문제는 선행이죠. 어메이징 삭스도 좀 빠르고 나이비트로 빠르고 6번 아르고 로켓은 겁나 빠르고요. 황홀한 질주도 빠르고 말리부 진저가 과연 여기서 선행을 나갈 수 있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요. 만나본 유승환 기수는 마필 컨디션 괜찮다고 하는데 말리부 진저는 사실 선행을 가는 게 상당히 유리한 마필이죠. 선행을 가지 못했을 때는 기복을 보일 여지가 있어서 조금 깝깝하긴 하네요. 6번 아르고 로켓은 최근 경주 좋은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매번 지구력 부족 현상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결국은 감량 기술을 기승을 시켜서 과연 얼마만큼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고 1번 크레이지 위키가 2착 승급을 하면서 마이너스 6kg입니다. 이 마필도 순발력이 있죠. 결코 느린 마필은 아니에요. 선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선입권에서 아르고 로켓이나 어메이징 삭스 이런 마필을 보내놓는다 하더라도 최적 정계가 보장이 돼 있어서 2착 2번이에요. 마필이 걸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51kg의 중량이라고 한다면 이거 놓고 해야죠. 경주의 조건이 이거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선두권 걸어가죠. 올라오는 마필도 외곽으로 다 밀려있죠. 크레이지 위키라는 마필이 이 정도밖에 안 팔린다? 이게 만약에 더 인기가 안 실린다? 저는 이번 크레이지 위키가 충분히 선정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3번 어머니 삭스는 패출도 났던 마필인데 얘가 휴양을 갔다 와서 뭘 다른 걸 먹었는지 어디가 삼상을 한 뿌리를 우연치 않게 먹었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강한민 조교사의 능력이 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아니겠지. 옵니다. 이번에도 아니겠지. 또 옵니다. 자, 부담용량이 50.5예요. 57kg를 짊어져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조교사 입장에서는 부담용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나 봐요. 아무래도 무겁다는 것은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상태는 유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고. 8번만 나이비치어는 지난번에 3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마필이 이번 경기 인기가 실릴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비치어는 사실 예전에 선행을 갔던 마필입니다. 뭐 선행을 가서 좀 버티면 뭐 좋고, 못 버티면 끝이었는데, 지난번에는 외곽에서 발주도 매끄럽지 못하면서 바닥으로 밀렸어요. 자꾸 밀리죠, 말이. 앞에 나가면 벌리는 마필이 다른 게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딱 한 발을 쓴 건데, 사실 이날 경주가 좀 아이러니한 경주입니다. 이 나이비치어가 당일날 국산 3등급 경주에 출전을 했죠. 2착을 했던 플라잉 복스였으나, 이마필도 국산 3등급 경주에 출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잉 보스나 나이비치어는 원래 외산마예요. 근데 국산 3등급에 가서 외산마가 국산 3등급을 가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걸음에 신장세를 보여서 입상과 뭐 3착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이건 편성의 덕이 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번에는 혼합 3등급 제등급이에요. 글쎄요. 나이비치어가 뭐 의도하고 출입을 한 게 아니고 의도하고 그렇게 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란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거 인기가 실린다 하더라도 좀 찝찝한 맛이 있고. 9번 문학스라미는 지난번에 상당히 좀 빡센 경주에서 3차를 타질했는데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당일날 1400이었어요. 경주거리가 1200에서는 조금 더 나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경주의 조건은 좀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시마 MJ 파워는 혼전화 중에 한 발이라고 능력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선두권이 무너지면 어부지리를 한번 들어올 만합니다. 배당판에는 9번 문학스나미가 당일날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용적으로는 3번 말리부 진저고요. 가장 들어보고 싶은 마필은 바로 1번 막 크레이지 위키가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뭐 크레이지 위키가 컨디션이 여전히 좋다고 한다면 1번을 놓고 한번 공격적으로 공략을 해보고 싶고 좀 더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뭐 문학스나미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경원 8경주 1번 크레이지 위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경원 9경주 넘어갑니다. 12마리 앞에서 출전했고요. 뭐 극단적인 선의 영역들이 있죠. 10번마 사이버라든가 10번마 해후 두 마필이 좀 극단적인 선행형이고요. 9번 거센마풍은 단순히 선행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단거리에 가까운 혈통도 그렇지만 경주력을 보여줬고 단거리에서나 좀 선행을 간다든가 따라가서 선동을 했지 1400m를 2월 24일에 경주를 치르는 걸 보면 선유권 전개하고도 상당히 무역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걸 왜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거센마풍은 10번만 사이버도 발주기 타보다는 중속이 좋으니까는 질질 끌고 가서 선행을 가는 마필들 다 때려잡고 지가 선행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 때문에 선행마들이 다 죽을 여지가 있습니다. 10번만 시마 해우도 선행을 가야지만 성적이 나왔던 마필인데 감량기수는 불러들여서 51km인데 문제는 10번만 사이버가 선행을 양보하느냐 안 합니다. 또 시마 해우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약간의 대가성 선행이고 1400m이기 때문에 와 이거 좀 만만치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뭐 마이너스 5km 감량은 쉽게 오는 건 아니니까 경주의 조건은 나쁘지 않네요. 8번 댄싱 블레이드가 충막감으로 팔리고 있는데 못된 걸음은 아니죠. 뭐 선유권에 가담을 해서 딱 한 발을 쓰는 모습을 보였고 1분 27초 대였어요. 당일날 경주가 좀 강자가 없었고 경주의 결과를 놓고 보면 당시에 결승전 전방에서 먼저 치고 나갔던 댄싱 블레이드가 버틴 것도 있지만 결국은 늦추입하는 마필들에게 거리차가 상당히 많이 줄면서 댄싱 블레이드의 걸음 자체는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뭐 댄싱 블레이드가 부담량이 플러스 2.5kg 올라간 상태라고 한다면 지난번 같이 타겠죠. 하지만 결승전 전방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 템포 누가 빨리 움직여준다면 댄싱 블레이드도 우승을 장담할 수 있는 저지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늘어보고 싶은 마필은 7번 스타파워예요. 양쪽 구절염 때문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오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능력이 있고요. 조교 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또 마방에서도 마필의 컨디션은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뭐 상당한 비인기권이겠죠. 7번 스타파워는. 하지만 배트권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 오늘 백상군주도 1400에서 다른 마필들의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한다면은 혼전화 중에 한 발. 그리고 1번 구름손지태는 지금의 상태는 정말 좋아요. 조상범 기수도 만나보면 지난번 경기 때부터 마필이 좀 변화가 왔다라는 얘기 했었거든요.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부진했고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1번 고름손질에서 체크해 놓으시고. 3번 탑나킹은 당일날 현장에서 인기 마필이고 이게 대한마필처럼 팔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좋아요. 말 상태가 썩 베스트가 아니라서 이번 경주의 탑나킹은 깨질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선행도 밋밋하고 선유권에서 한 발을 써야 되는데 자리 잡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모래 맞고 또다시 삽질거리 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컨디션이 좋으면 그런 것도 이겨내는데 지금 조교 때 모습 보면 컨디션이 베스트가 아니라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입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실무 흥바람이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정말 결정력 부분에 있어서는 참 긴가민가 하죠. 사실 아무리 문생이 탔다 하더라도 기본 능력은 어디 안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경주예요. 아예 배당을 누리는. 그래서 출마 스타파워를 한번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가장 공격적으로 해보고 싶으면 1번, 7번 이 두 마리의 RP를 좀 더 공격적으로 안고 가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눈에 보이는 8만 댄싱 블레이드라든가 실무 흥바람 두 마필의 능력도 생각만큼 대단하지는 않다.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의도적으로 한번 배당을 눌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상마 10경주 넘어갑니다. 한대간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토요일 경마의 최대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경주리 1700m 제 구경주 출발합니다. 안쪽 말들이 초반 강세. 구경주입니다. 유공화 스트롱 러너가 50kg 중량인데 이 마필은 강단이 있어요. 유공화 토끼 블레이드가 원체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9번을 놓고 첫 9번과 토끼 블레이드를 앞세고 6번, 2번, 2번, 6번. 경주리 1400m 제 8경주 TCK 트로피 8경주가 되겠습니다. 3호가 데디글로리가 이번 충막가입니다. 뛰는 모습을 보면 선유권에서 차분한 전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3번을 놓고 1번, 4번 역전의 성공. 3번 말 헤딩글로리 경주고리 1800m 1등급 경주인 10경주 출발했습니다. 10경주입니다. 너무만 썬라이팅이죠. 뭐 1등급에 승급을 해서도 이 정도였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뭐 울트라 로켓이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은데 따라가는 전개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12줄 놓고 5번 썬라이팅은 2위로 12번, 5번, 7번. 내용 좋은 마필은 두 마리밖에 없어요. 고개 한 방입니다. 내용 좋은 건 딱 두 마리고 긴가민가? 제가 직접 만나봐서 코너에서 말씀드린 뭐 황금비상이 뭐 그런 긴가민가 하는 마필 중에 하나일 것이고 지난번에 곧잘 뛰었다고 팔리긴 하지만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소진한 마필들이고요. 마방에서는 자신하지만은 한대건의 생각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인기권들도 있습니다. 오로지 한 방. 이거 한 방으로 오늘 하루 토요일 경마에 대승을 거두는 그런 하루를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마필이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는 마필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마필이 얼마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까지 현장 예상에서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10경주는요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후회 없는 승부를 한판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눈에 보이는 마필이 결코 능력마가 아닐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떠한 마필은 이번 경주에 제대로 칼을 갈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경마 10경주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경마 11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대건의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12마리 앞에 추천했어요. 저는 실로 신의 명령이 또 팔리는 거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12마리가 뛰는데 선행은 물 건너 갔고 선유권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팔릴 정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실로 신의 명령은 만약에 내가 진짜 배팅 할 게 없어서 한다면 안고 가겠지만 우선적으로 좀 잘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일본 PK 파티는 휴양을 갔다 왔어요. 저 박태정에서 만나고 왔습니다. PK 파티의 상태를 알 수 있었고 이번 라운 매직 이혁기수 만나고 왔고요. 10번마 강성대구, 10번마 이광사석, 7번마 플라잉 챔프 이런 나피들이 다 인기권입니다. 충막감을 제가 시원하게 공개해드리면 저는 7번마 플라잉 챔프를 놓고 할 생각입니다. 예, 지금은 대단한 마피다라고 보시기는 힘들어요, 사실. 뭐 1등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똥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능력 마필이죠.
지금 17점 만에 1군에 올라오긴 했지만 당연히 능력이 있으니까 1등까지 오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1등 오지도 못해요. 하지만 이마필은 조금 더 자기보다 1등급에 조금 강한 편성을 만나면 여지없이 깨고락지 될 겁니다. 이번 경주가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1등급의 상급이 6천만 원이 넘는데 그걸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7번 플라잉 챔프. 입상권은 보장됐고 과연 우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한대건도 마지막 메인 승부처인데요. 7번 플라잉 챔프 요거 놓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어떠한 나피를 파트너로 가져갈 것인지 마지막 메인 승부처인 만큼 현장 예상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예상 보십시오. 자, 이상으로 토요일 경마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매끄럽지 못했다면 죄송하고요. 현장에서 이빨 끌어올려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경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는요. 257, 10, 11. 257, 10, 11.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경마는 이경주와 5경주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경마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일요일 경마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원이었습니다.